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신청하고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고 3년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까지 받는 게 절차의 순서입니다. 이 면책 결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변제율 3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30%를 변제하고 70%는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안 갚아도 된다, 책임을 면한다, 이게 면책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30%의 채무를 3년 동안 나누어서 균등하게 변제를 하고 변제 못한 70%는 책임을 면하겠다,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면책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면책 채무,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을 보면 이 비면책 채무를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이런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 정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문제될 수 있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든 소득세든 못 내신 거 있잖아요. 세금 못 내신 거는 비면책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회생을 하시든 개인 파산을 하시든 둘 다 안 하시든 간에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은행 채무나 사인간 채무는 이런 조건에서 회생 파산을 하면 탕감해 주겠다, 면책해 주겠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 자기가 받을 돈은 끝까지 가서 다 받는 거죠. 자기 채무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을 통과했는데 세금이 남아서 비면책이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세금이 남아있다고 전제를 하면 그걸 100% 다 갚아주는 걸 조건으로, 그걸 우선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법원에 들고 가야 비로소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말은 나의 변제 계획안에 의하면 세금을 100% 다 변제한다, 다른 은행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한다, 이런 조건으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었으니까 개시결정 받은 거니까 일단 개인회생을 개시결정 받고 통과했다, 이런 분들은 약속대로 3년 변제만 마친다면 세금은 이미 전액 다 변제한 상태겠죠. 단 세금 때문에 변제금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경우는 있겠죠. 두 번째는 벌금, 추징금, 과태료입니다. 방금 세금하고 비슷하죠. 국가가 받을 돈인데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서 다 받습니다.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탈세에서 걸려서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이것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방해나 폭행이 발생해서 저 사람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해서 당신은 상해죄다, 폭행죄다, 근데 이 청구를 받으니까 나는 못 갚겠다, 회생파산, 이걸 통과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회생파산으로 탕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기죠. 사기를 실수로 사기했다, 과실로 사기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사기를 했다는 거는 고의로 했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가지고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받은 겁니다. 변제율이 20%가 나왔어. 나는 1억 중에 2천만 갚으면 되고 8천원 탕감받는 조건으로 변제 계획안을 이행하려고 3년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 받으려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 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경찰이나 법원이 보니까 너는 사기가 맞다, 이건 고의성이 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해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저 친구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형사에서 유죄 나왔으니까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거의 승소한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이런 채무는 면책 결정으로 탕감받을 수 없고 전액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그냥 과실 아니고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중과실 앤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물적 피해 말고요. 대표적인 게 중과실로 교통사고 일으킨 거죠. 내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저 사람의 생명신체가 침해되었다, 물적 침해 말고요. 가만히 서 있는 저 사람 차를 박아서 차만 손괴되었다, 이런 거 말고 이와 비슷한 게 보험사가 방금 같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줬어. 근데 상대방 차에 사람이 없고 어떤 재산적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생명신체 침해가 없으니까 개인의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으면 탕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무조건 탕감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애초에 비면책은 아니라고요. 일단 스타트는 가능하다고요.
근데 술 먹고 중앙선 침범했는데 재산 피해만 생긴 게 아니라 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친 겁니다. 죽든지 다치든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채무 또는 보험사가 배상해주고 나한테 구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제율 20%로 개인회생을 개시결정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탕감이냐? 그렇지 않고 이게 비면책 채무로 중과실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이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탕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12대 중과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비면책에서 말하는 중과실에 무조건 해당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결 당시는 11대 중과실이었는데, 교처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다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양육비입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다달이 변제를 했어도 변제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과거에 미지급을 했든 앞으로 더 지급을 해야 되든 미지급한 양육비 있잖아요. 이거는 면책 결정 받아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전부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이지, 이혼한 배우자, 애 키우는 엄마한테 재산적으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인정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권으로 보지 않고 탕감되지 않고 양육비는 비면책으로 끝까지 지급을 다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 중에서 금융사, 카드사 이런 일반 채권보다 비면책 채권 이게 훨씬 큰 겁니다. 금액 자체가 더 커. 또는 100% 비면책 채무만 있다. 그래도 신청은 가능한가? 우리 법원의 입장은 그래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채권자한테 손해될 게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해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변제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변제 못 받은 거는 비면책이니까 어차피 다시 받으면 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태도이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탕감도 안 되는데 이걸 왜 신청을 하는가? 금지 명령을 받으면 독촉과 추심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분할 변제를 할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채무자도 신청할 실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세금 채무만 100% 있다. 이런 경우 세금만 있으니까 비면책이니까 변제 계획안을 만들 때 어차피 100% 변제 계획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세무서로부터 독촉 추심을 받지 않고 가압류 같은 거 받지 않고 내가 천천히 분할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 가서 세금 금액이 너무 크다, 분할 변제하게 해달라 해봐야 세무서에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3개월, 6개월 정도만 기간을 나누어 주는데, 개인회생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 36개월 변제하자, 세무서 가만히 있어라, 듣기 싫다, 나는 이거 36개월로 분할 변제 시켜주겠다 결정하면 채무자는 천천히 분할 변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비면책만 있어도 신청할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을 해도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탕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벌금, 추징금, 과태료, 세 번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네 번째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다섯 번째 양육비, 여섯 번째는 그러면 비면책이 더 크거나 비면책만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 자체는 일단 가능하다.